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3의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과제로 제3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들을 연습해 보라고 했었는데 해보셨어요? 제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과 선택 이론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조금씩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거예요. 이런 행동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근육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장기적인 고통이나 비난을 선택하게 된다면 현재 혹은 먼 훗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선택이론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믿도록 강요하거나 느끼게 할 수 있는 힘이 조금도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택 이론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타인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면 알수록 더욱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군가 근육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내면에 사진첩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모른 척 하게 되면 통제력을 잃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의식적으로 의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이론을 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고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선택하며 지내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겠죠. 우리는 주변의 작은 부분조차도 사실상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안다면 조금 더 겸손해질 것 같고요. 또 누구나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모두 만족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완전한 통제가 안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전혀 통제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 첫 번째는 W, 우리가 W라고 이제 약자를 쓰는데요. 원트 탐색이라는 거죠. 바람 탐색, 즉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5가지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좋은 세계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를 찾아서 희미하게 알고 있던 자신의 내적인 바람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 혹은 얻지 못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되는 좌절감뿐 아니라 해결 과정에서 직면하는 좌절감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주변에서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엄마는 뭐를 원하지? 아니면 활동 선생님은 뭐를 원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원하는 것과 주변에서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별로 없다면 그 사람들과의 바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죠. 두 번째 변화를 위한 과정에는 자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 행동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행동, doing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D라는 이제 약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WDEP 이런 약자를 쓰는 거죠.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탐색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뭐 어떻게 했다. 하루를 카메라로 찍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자신의 행동을 이제 기록해보는 관찰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서 관찰하는 그런 글도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였는가를 탐색하는 것은 자신의 상징적인 행동을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특별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머리 빗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에이 머리 좀 빗지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아 머리를 빗지 않았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내면으로나 외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자기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윌리엄 글라서는 현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태어난 이후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현재에 대해서만 통제가 가능하고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해서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거나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을 현재에 적용하는 그 역할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것과 얻은 것과의 차이가 줄어들 때 비로소 욕구 충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행동 중에서 느끼기 행동인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화난 감정 혹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은 외부 세계를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의 하나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더 나은 기분을 느끼려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활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치료 이론과 실질적인 현장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석 앞에 계기판이 있는데 거기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붉은 등이 켜지면 운전자는 기계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알아챌 수 있듯이 인간이란 유기체에서 붉은 등이 켜진 원인이 표출되어 나온 것이 느끼기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등을 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면 행위 요소를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대부분 행위 요소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나 노력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평가 절차 중에서 계획하기 과정에서 효과적인 계획의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숙고해 봐야 합니다. WDEP 중에서 이제 E까지 얘기를 했어요. E는 이밸류에이션 평가하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P, 플랜, 계획이라는 것인데요. 새로운 행동을 계획할 때는 먼저 욕구가 충족되는 계획을 세워야 하겠죠. 진심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그 계획이 우울증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보통 우리가 첫자를 따서 간, 즉,
구진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이 좀 우습죠. 초성을 따서 만든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외우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단하고 단순한 계획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 거창하게 세워놓으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계획이 최고라는 거죠. 오랫동안 우울해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이 가장 단순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것에 예를 본다면, 강가에 나가서 강변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행동 계획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산책을 하고 하다 보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아주 중요한 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즉시 할 수 있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사소한 계획이라도 자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는 계획이라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요. 지금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소한 계획이라도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행위적 의주의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즉,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무관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만 자신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구랑 할 것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만 세워놓고 그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난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어떤 변화의 과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획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계획들이 목표 중심적인 계획이라면 또 잘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진행 중심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활동 보조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서 보조사에게 매일 3가지의 좋은 말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매일 실제로 3가지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을 해주면 그것은 진행 중심적이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나는 활동 보조사랑 앞으로 더 잘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목표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모호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내가 활발한 산책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행 중심적인 계획이라는 거고, 그냥 나는 우울증을 극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목표 중심적인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화, 평계, 이것도 첫자죠. 원하는 것, 하고 있는 행동, 평가, 계획, 즉 WDEP 공식이죠. 이런 공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화의 과정을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과제는 근육장애인분들 스스로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면서 즉시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1가지 이상 세워보는 거라고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우울하다면 간단한 계획이 뭐예요?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 것, 그리고 하늘이 참 굵구나, 이렇게 말해보는 거,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참 시원하구나, 이렇게 말해보다가 열린 창문으로 그 바람의 맛을 느껴보다가 잠시 후에는 실제 밖으로 나가서 5분만이라도 산책을 해보는 것, 이런 간직구진의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의 삶이 더 밝고 맑고 행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강의들을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